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장이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을 다 마치고 나니까 막판에 또 시장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1%의 급락과 함께 마지노선이었던 2600포인트마저도 오늘은 깨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아주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네이버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조금은 흐름이 좋았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저PBR 관련주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또 코스닥도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나마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 이쪽이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고 연속적으로 3번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물론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3일 동안 합쳐서 본다면 6,800억 정도? 과거에 하루 많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1조 원 가까이도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교해보면 3일 동안의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왔다고 해도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만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종가상으로 8만원이 깨졌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도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매수 규모와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1,000억이 넘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기관 쪽에서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3%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현대차, 외국인의 순매수는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만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릭, 제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자, 여기서 무려 3종목이 모두 전선 관련주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전선 관련주를 집중 매수했고, 또 기관은 기아, 아모레퍼시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생활건강, 카카오, 이런 순서로 매수를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와서인지 어제는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였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2%죠. 그리고 다우지수만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일단은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확인을 해야 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고 아직까지는 섣부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어제는 0.9%의 반등이 나왔지만 기존에는 고점을 계속 높여갔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도 오늘은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전날에 크게 급락했지만 어제는 마이너스 2.7%였네요. 오늘은 1.5%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1.2%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촬영 시점이 지금 1시 반이거든요. 다행히도 시장이 2600포인트는 깨지 않고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미국 증시를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도 과거를 돌려보면 과거의 RSI 지표가 40 이하를 밑돌았을 때 40이 아니라 30이죠. 최근 1년 동안에 3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간에서 지난 10월에는 짧은 반등이 있었다면 11월하고 1월 이때는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30 근처까지 내려왔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과거 10월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모든 이평선이 다 역배열이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60일선하고 120일선까지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이었다면 지금은 단기 이평선은 역배열이지만 60일선이라든지 120일선 모두 정배열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와서 RSI 지표가 30을 터치한다면 저는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은 참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일각에서는 15일에 다시 재공격을 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바로 반격이 아닌 시간을 두고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 자체가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새롭게 나온 기사를 보면 파월 의장이 2% 물가를 확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결국 연내 금리 인하 3번에 대해서 입장을 철회했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FMC를 따져보면 5월하고 6월, 그리고 7월, 9월, 11월, 12월도 있죠. 이렇게 6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5월은 거의 건너갔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6월하고 7월, 9월, 정말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3개의 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11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도 조금 더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시장을 조금은 달랠 필요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6월하고 7월도 거의 건너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것은 9월.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첫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은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단순히 대선 이슈가 있다고 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가능성적인 측면이지 확실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둘러싼 재료들,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이 될 것이다, 이 첫 번째 이슈하고 끝나지 않은 중동 리스크, 이 두 가지 불안한 재료가 계속 상존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재료들도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되면 반드시 시장은 내성이 생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진다면 저는 시장 중심주 위주로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충분히 중동 리스크라든지 또 지연되는 금리 인하 이슈, 그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이런 악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WTI 국제 유가를 보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란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늘도 하락이 나오면서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란 이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더 이상 튀지 않고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도 증시가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유가가 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시장 중심주 위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강세림이 나오고 있었던 전력설비 쪽, 전선 관련주들 또는 AI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TSMC의 이번에 1분기 이익 전망치가 나왔는데 작년보다 순이익이 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작년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보면 작년에도 이익이 상당히 좋았었고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는 것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이번에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있어서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도체 이익 전망치,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8만원이 간당간당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죠.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면 그 전에 8만원 매물대, 이 8만원 매물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만원대가 생각보다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추세는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유지가 되었었던 이 추세들, 이 추세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걸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많은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도 여전히 추세는 상승 중이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 연결해보면 첫 번째로 이런 추세가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조금 더 가팔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추세를 보면 일단은 지금의 위치에서는
일정 부분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다음 주쯤에는 추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이 우리는 항상 주도주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이틀 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반등은 아니지만 지난 이틀보다는 주가가 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성 관련주를 보면 이틀 동안에 마찬가지로 주가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전성 관련주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죠. 어제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매수를 한다는 것은 물론 하락장은 주도주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게 된다면 이렇게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1년 뒤 이상 그때를 노리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매수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1년 뒤를 노린다면 그럴 경우는 2차전지라든지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들, 그런데 하반기는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저점 매수 관점을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전략과 기준들을 잘 세워보시고요. 어쨌든 이틀 동안 시장에 많은 조정이 나왔다면 이번 주에 남은 이틀만이라도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